3번에 4, 4번에 1, 5번에 3, 6번에 4, 7번에 8, 8번에 3, 9번에 2, 10번에 4, 11번에 3, 12번에 12, 13번에 5, 14번에 1, 15번에 9, 16번에 3, 17에 5, 18에 1, 19에 3, 4, 21번에 2, 2, 23번에 5, 끝까지. 틀린 거 한번 얼른 잠깐 확인해 보세요. 딴 데다 풀었어? 이거를 그때 지난번에 볼 때 너무 더럽게 풀어가지고 노트에다가 전화번호 세던데 뭐 재석이 뭐 잡았지 어딨어? 나 이거 몰라서 못 본 거. 그래서 진짜 보자. 아이고. 지수가 부족하는 거 가는 거야. 그럼 지수가 지수가 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또 떨어졌어. 고정권 안 되는 거. 불편한 게 그게 힌트야. 그러니까 뭐가 불편하지 않아. 32 때문에, 4 때문에 불편한 게 아니거든. 얘 때문에. 그런 거지만 뭐가 불편한지, 뭐가 나를 가라앉는지 그게 힌트야. 그치? 불편한 거 불편했잖아. 왜 불편해? 지수 때문에 불편해. 그냥 이거 최소 지수가 있다니까.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시간을 많이 못 드리는 점이야. 나중에 선생님하고 이제 정식으로 수업하게 되면 답 맞추고 나서 선생님이, 그러니까 답 맞추고 고치는 시간 한 15분 정도 주죠. 근데 요걸 지금 시간이, 그죠? 수원도 뭐 거의 1시간 남짓, 수투도 1시간 남짓, 뭐 이렇게 돼서 시간 많이 못 드리는 거, 쏘리. 자, y는, 자, 4번부터 잠깐 볼게요. y는 로그 a에, 자, 요놈이 4사분면을 지나지 않을 때, 그죠? 얘가 제 4사분면을, 그죠? 지나면 안 된다고 하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우선 얘 같은 케이스를 우선은 이 문제 푸는데 필요 있던 없던 간에 우리가 어차피 공부하는 거니까 얘는 뭐냐면 이거죠. y는 로그 ax
얘가 못해져. 그죠? 얘 그래프를 갖다가 어떻게 한 거죠?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한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어떤 얘 형태의 그래프는 A 값에 따라서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가 될 수 있겠죠. 그죠? 뭐 대충 X축, Y축 이렇게 치면. 그죠? 이 형태가 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얘가 봐봐. 사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X 앞에 부호와 Y 앞에 부호, 즉 다시 말하면 요 Y 앞에 부호가 넘어가면 요로 가겠죠. 그죠? 해서 자 이런 문제 보는 게 여기 뭐냐면 X 앞에 부호나 요 앞에 부호가 변화가 없다는 소리는 X축이나 Y축 대칭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X 앞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됐다는 소리는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형태의 그래프라고 하더라도 Y축 대칭하면 이런 그래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사분면 안 지날 수 있어. 뭐일 때도 감소함수일 때도. 그런데 얘 같은 케이스는 뭐냐면 둘 다 부호의 변화가 없죠. 다시 말하면 이 개형과 이 개형을 그냥 왼쪽 오른쪽으로만 왔다리 갔다리 했다는 소리입니다. 위아래도 아니고요. 그죠?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리 갔다리 한 거야. 그러면 봐봐. 자 기본적으로 자 A가 요거일 때 잠깐 볼게요. 그럼 얘 함수의 그래프 기본적 개형은 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얘 감소함수의 그래프를 왼쪽 오른쪽으로 해서 아무리 오른쪽으로 아무리 왼쪽으로 한 이만큼 간다 하더라도 얘가 여기서 이렇게 멈추는 게 아니고 계속 가니까 어떻게 됐죠? 어느 순간에 무조건 사사분면을 지나겠죠? 뭐 오른쪽 갈 때 뭐 당연한 거고요. 그죠? 즉 다시 말하면 Y축이나 X축 대칭이 없는 상황에서 얘는 절대로 성립할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도 하나씩 잡아놓고 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는 수학 문제는 뭐든지 다 힌트가 문제 안에 들어가 있는 케이스가 정말 농담이에요. 80%예요. 80%. 그 20%를 찾아가는 게 1등급인 거예요. 1등급에서도 나눠질 1등급이죠. 4%면 2% 안쪽에 있는 친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자료를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거기까지가 너무 힘들다. 그럼 눈에 보이는 자료만 찾아갑시다. 그래도 1등급인데 뭐. 그죠? 우리가 수학 박사가 될 게 아니잖아요. 그냥 서울대 연고대만 가면 되지 수학 박사가 될 필요는 없어요. 1등급만 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자료를 정확히 딱 해석해봐서 X축, Y축 대칭 없고 평행이동만 있네. 얘는 죽었다 깨도 될 수가 없네. 그래서 첫 번째 자료 하나 찾았습니다. 뭡니까? A가 1보다 크다예요. 그러면 자, 또 그럼 이제 넥스트 이런 게 선생님이 생각의 흐름 알고리즘이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 잡았어요. 그래? 알았어. 그럼 얘는 무조건 증가함수구나. 그러면 증가함수다 그러면 자 옅게 그리면 이렇게 되면 얘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여기 이쪽에 사사분면 지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그죠? 지나가는 초등학교 3학년 보더라도 이런 형태의 그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얘 같은 케이스는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뭐냐면 한 가지를 봐야겠다. 뭐냐면 이렇게 됐을 때는 얘가 Y절편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Y절편이 기준이 되긴 좀 그렇고요. X절편을 기준 삼으면 되겠다. 그죠? 해서 얘가 X절편이죠. 그럼 X절편이 봐봐. 이렇게 된다는 소리 X절편 양수.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소리겠죠? 얘 어떻게 돼? 잠깐만 문제가 1사분면만을 지나지 않을 때 그러면 얘가 1사분면만을 지나지 않을 때 사사분면만을 지나지 않을 때 그쵸? 그러면 우선 얘가 사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는 소리는 X절편이 딱 이렇게 0이 돼도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돼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X절편이 어떻게 되는 거야?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요. 그럼 X절편이라는 건 뭐에 하는 거죠? Y에다 0 대입하는 거네. 알았어. 그럼 산수해보자. 자, 갑니다. 0은 뭐죠? 로크 A에 X 플러스 A. 그죠? 이게 X절편이죠. 얘가 어떻게 되면 되는 그럼 얘를 우리가 계산하면 뭐죠? A의 0승. 지수 연산하면 A의 0승이 얘가 얼마예요? A의 0승은 1이죠? 그죠? 그래서 요 X절편이 우선 X절편부터 구하자. 그래서 X절편 요거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는 뭐가 되는 거야? 1-A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오케이. 그래서 A가 뭐가 되는 거죠? 1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하고 A가 1보다 크다. 두 개의 공통. 다 만족해야 되니까. 결국에 답은 뭐가 돼야 된다? A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게 아마 해설지에 보면 뭐 좀 잘못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 풀어주는 이유가 X절편이 음수여야 된다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사사분면은 축 제외입니다. 그래서 0,0을 지나도 얘는 사사분면을 지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서 얘의 A 범위, 요거의 B 범위 해서 A와 B의 공통 범위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정확하게 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6번. 자, 6번 별표 쳐주시고요. 시험에 지금 뭐 지금 선생님 매주 내가 얘기하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토요일 시간에 해주는 것들은 그냥 다 별표 쳐놓으십시오. 다 별표 쳐놓으시고 시험에 정말 그냥 직격탄으로 바로 나오는 것들만 선생님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론이 중요한 것도 내가 설명해 주긴 하지만 그냥 90% 이상은 다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하셔서 여러분 학기 중에 공부하실 때 당연히 또 이런 거 계속 보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2월 1일하고 2일 날 수업 다 변동되는 거 다 들으셨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다음 주에도 계속 얘기할 거예요. 까먹을까봐. 2월 1일하고 2일은 여러분들 대부분 다 학교를 갑니다. 모든 학교들에 다 맞출 수는 없어. 근데 90% 이상의 학교들은 다 맞아. 그래서 몇 개 학교가 바로 내일 모레 월요일부터 개학하는 학교도 있어. 근데 이제 그런 학교까지 다 맞출 수는 없어서 이제 그런 친구들은 따로 보강할 거고 웬만한 친구들은 2월 1일부터 개학이어서 그날 2월 1일, 2일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같은 케이스는 5시부터 8시. 그죠? 5시부터 8시, 오후 5시부터 8시 그렇게 해서 목금 수업할 거고요. 그러니까 2월 1일, 2일 그리고 그 다음 또 월요일 또 5일하고 6일 있죠. 자, 여러분 다 여기까지는 아직 설명하신 선생님도 있고 안 하신 선생님도 있는데 요때 목금에는 여러분들 5시부터 8시까지 이렇게 수업해서 이때는 정상 수업할 거고요. 이 5일하고 6일날 수업하는 것은 선생님이 플러스 알파 수업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2월달 윈터 수강료에 5일하고 6일은 처음 수업부터 선생님이 카운트를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7일서부터 8, 9, 10 해서 11, 12까지가 학원 방학입니다. 설 연휴에다가 겨울방학 이틀 플러스해서 이때가 학원 방학이에요. 학원 방학이라서 이때는 뭐 당연히 안 나오시는데 월요일하고 화요일, 5일하고 6일 이때는 플러스 알파 수업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때는 뭐 안 나와도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다 나오셔서 5일하고 6일에는 뭐 할 거냐면 여러분 같은 경우는 5일에는 수1 전체 테스트, 수2 전체 테스트 1월 달에 배운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전범위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갖다가 내서 그거 갖고 이제 이런 거 좀 기초로 해가지고 3월 달에 반 배정 또 그것도 할 거예요. 그래서 요때 수1 시험 보고 수2 시험 보는데 잘 봐. 요렇게 해서 시험 보는데 1일하고 2일 날 그죠? 뭐 다른 여행이나 뭐 이런 거에서 혹시 못 나오는 친구 있잖아요. 혹은 이때 우리가 5시부터 8시 수업하는데 당연히 학교는 이때는 다 끝났을 텐데 다른 학원이 있어서 겹쳐서 못 나오는 친구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친구들, 다른 학원에서 겹쳐서 못 나오는 친구들은 이때 와서 이날 수업한 걸 보강할 거예요. 빠진 친구들은 보강. 그리고 그럼 이때 테스트는요? 걔네들은 집에 가서 풀어갖고 오는 거지. 다른 친구들 테스트 볼 때. 이때 나온 친구들은 당연히 이때 나오는 거야. 플러스 알파니까 난 안 나와야지 이러면 뚜둑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나와서 당연히 이때 정규 수업 진도나 이때 세 교재 나갑니다. 이때 2월 1일서부터 다시 수1, 수2 세 교재 나가요. 그래서 세 교재 갖고 다시 나가는 거 진도 나가고 그거에 대한 빠진 부분 이때 빠진 친구들은 보강. 혹은 뭐 이전에 또 빠진 애들도 이때 보강. 이렇게 할 거고 이때 나온 애들은 이때 나와가지고 다시 시험 보고 아시겠어요? 시험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시험 보고 당연히 풀이까지 하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요때 시간이 지금 여러분 2학년 A반이죠? 6시부터 8시요. 이때는 2시간만 할 겁니다. 물론 끝나고 더 하는 친구도 있을 테고요. 2시간을 기본 걸자. 그래서 6시부터 8시까지 이때 수업할 거예요. 월, 화. 무슨 알겠죠? 그리고 이때에서 다시 세 교재 나간다고 했죠. 참고로 그죠? 당연히 여러분들 수1하고 수2 교재 이렇게 되는데 수1은 플러스 한 1.5단계 정도 난이도를 높여 그런 거 갖고 한 거고요. 너무 확 높이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1이 여러분들 조금 더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케이스가 더 많고 할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수1 같은 경우에서 플러스 1.5단계 3월달, 4월달에 3월 중순부터 다시 내신 대비 교재 들어갈 때 다시 또 단계 올라가서 그렇게 할 거고요. 여러분 학교 모든 학교들 프린트 다 선생님이 해주는 거 알죠? 그거까지 할 거고요. 다음에 수2는요. 한 플러스 한 3단계 정도 높였어요. 여러분 교재는. 그래서 얘는 수능 문제 싱크로율이 한 80% 가까이 될 겁니다. 해서 선생님이 그런 교재로 좀
만들었어요. 아마 많이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한 단원당 20문제에서 25문제씩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얇은데 많은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그런 재밌겠죠? 그죠? 그래서 요때 수투 교재는 난이도를 쌤이 일부 좀 많이 높였어요. 해서 그리고 선생님 내가 지금 나는 이제 토요일날 이렇게 수업을 하잖아. 수업을 하고 물론 이제 여기서도 내가 선생님 파악을 하고 하는데 뭐 곧잘 잘한단 말이야. 당연히 여러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니까.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그 지난달 지지난달처럼 너희들 수업을 내가 한 번이라도 내가 다 들어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보강만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번 들어온 선생님의 의견을 다 조합해 보니까 다들 수투를 곧잘 잘하는데 그리고 난이도도 높이는 게 좋을 것 같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세 세트 부류를 선생님 내가 여기 앉아서 계속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미친 듯이 막 교재 다시 없고 다시 또 만들고 했는데 세 종류의 부를 만들어서 제태쌤, 수진쌤, 다 창규쌤 다 보여줬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거 할까 하니까 다들 탁탁탁 이쪽을 찝는 거야. 나도 이게 제일 좋았거든. 그렇죠. 한번 죽여봅시다. 그래서 뭐 아주 죽을 만큼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런 건 내가 다 또 속아냈고 수원에서도 이 단계 문제가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조금 이제 그러니까 중상상 정도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 요 형태 문제도 조금 당연히 넣어놨고 근데 여기는 어느 단원에는 여기 있고 어느 단원에 여기 없고 이렇게 좀 있어요. 수원에는 예를 들어 좀 평상시 그러니까 중상상 정도 난이도의 문제가 좀 많은 단원은 이게 좀 빠져 있고 없는 단원 여기 좀 넣어놓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해서 2월 달도 선생님 좀 이렇게 일부러 했어요. 2월 달 대부분 보면은 하다 그냥 어영부영 지나갑니다. 설날 뭐 까치까치 설날 막 하고 막 우리 학원 방학 하다 보면은 지나가는데 우리 그런 거 선생님 좀 별로 싫어하죠. 해서 여러분 충분히 공부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리고 뭐 딴 것도 선생님이 좀 설날 뭐 준비해 놓은 게 있긴 한데 그죠? 그럼 어쨌든 다음 주에 받아보죠. 자 보자. 자 우리 막 그런 거 있잖아. 뭐 기존 친구도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그죠? 설날 숙제 큰 잔치 있죠? 자 보시죠. 자 항상 선생님은 그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다 서울대 연구대 보낼까? 자, 엘리베이터 옆에 하고 지금 상담실 유리에다가 선생님이 그 여러분들이 합격하신 그죠? 선배들 쭉 붙여놨잖아요. 붙여놨는데 저거 붙여놓은 이유도 뭐지? 여러분 당연히 보고 그래 나도 이런 데 가야지 막 해서 동기부여 하는 것도 있고 나 스스로한테 동기부여도 있어요. 나 스스로한테도. 저기 딱 보시면 2022학년도부터 24학년도까지 올해 간 선배들에서 수시 합격한 선배들만 그럼 그 중에서 이제 동의를 구한 모든 학생을 다 할 수 없어요. 요즘 개인정보에 의해서 다 여러분도 나중에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올려도 되겠지 해서 당연히 가운데 이름 땡 떠놓고 그죠? 근데 독특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딱 봐도 다 알아 그죠? 인택 같은 경우는 옷이도 별로 없고 뒤에 택이 없는데 오땡 택 하면 누가 봐도 인택이 막 이렇게 알 텐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뭐 좋은 데 갔으면 근데 보시면 아시지만 위에 서울대 그러니까 의치대 그다음에 뭐 한약대 그다음에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쭉 있고 밑에 22학년부터 24학년도 이렇게 있죠. 근데 거기에는 서울대 연고대가 없죠. 그게 선생님 여기 인천 와서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 전에 선생님이 일산과 분당에서 수업할 때 갔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나 스스로도 진짜 이제 서울대 연구대도 한번 보내보자 라고 물론 지금 이제 그렇게 씨앗을 다듬는 친구가 있긴 한데 하여간 계속 내가 그 친구한테도 그지 뭐 저는 그냥 뭐 아니야 넌 무조건 의대 가야 되라고 계속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놈이 있긴 한데 하여간 너희들도 내가 보내려고 나 스스로한테도 동기부여하려고 붙여놓은 거예요. 해봅시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교재들도 하여간 선생님 신경 써서 단계별로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시중에서 많이 못 보는 문제들, 문제집 그거 편집해서 지금 선생님이 윈터 교재 쓰는 거고 학기 중에 나가는 거는 시중에 있는 교재가 아니죠. 선생님 프로그램 사서 하는 거기서 나온 교재하고 거기서 만든 프로그램에서 만든 교재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학교 프린트, 학교 교과서 주구장창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선은 어쨌든 플러스 영순위 내신이에요. 내신이 좋다고 해서 좋은 데 가고 내신이 나쁘다고 해서 대학을 못 가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 늘상 말하지만 그건 아니지만 내신이 좋으면 유리한 건 사실이다. 유리한 건 그죠? 그리고 쓸 수 있는 폭이 많아지는 건 사실이다. 나중에 여러분들 수시 했을 때 세 가지란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제일 잘하고 많이 대학을 보내는 게 논술이긴 한데 그래도 종합 전형과 교과 전형을 쓸 수 있다면 이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안 되는 친구들이 선생님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가서 뭐 한양대 뭐 인하대 이렇게 보내는 거지. 그냥 원래 뭐 다른 거 해가지고 한양대 인하대 뭐 연세대 갈 수 있으면 이걸로 가는 게 더 좋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로 먼저 갈 수 있게끔 하고 혹여나 안 되면 아우 전 내신이 안 좋으니까 저는 뭐 그냥 정시를 할 거예요. 이거는 선생님이 진짜로 항상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내가 하지만은 이거는 선생님이 진짜 정말 도시락 싸들고 다니는 말입니다. 이건 전략 완전 잘못 세우는 거예요. 전 내신이 안 좋아서 정시만 할 거예요. 옷입니다. 옷에서 얘가 속옷이죠. 당연하다는 겁니다. 속옷을 안 입을 수는 없어요. 변태입니다. 근데 속옷만 입고 다녀도 변태예요. 당연히 대학 입시는 속옷과 겉옷을 같이 입어야 돼. 얘는 기본인 거야. 근데 내신이 좀 안 좋으니까 정시만 할게요. 내신 안 좋은 친구가 정시 잘 보는 케이스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아니란 생각이야. 나 중간고사 뭐 설렁설렁 기말고사 너 왜 이렇게 해? 난 정시할 거니까. 그런 아니란 생각으로 정시를 잘 본 친구는 진짜로 어딘가는 있겠죠. 어딘가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21년 동안 하고 있는 내 눈앞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신이 안 좋으면 내신의 영향을 받지 않는 다른 것들을 갖고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수시를 포기하시는 게 아니고. 이런 전략은 선생님이 충분히 잘 세워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우선 눈앞에 있는 내신에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내신이 그냥 수능, 그냥 수학 문제랑 똑같아요. 그죠? 내신 이렇게 나오는데 수능이 다르게 나오고 이렇지 않죠? 내가 지금 여기서 바로 풀이하는 별표 해서 요 풀이하는 게 수능에서 바로 풀이 나오는 거죠? 자, 얘 같은 케이스를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방법 이렇게 하는데 자, 첫 번째 풀이 같은 케이스는 그죠? 그냥 우리가 보통 모든 우리나라 책에 나와 있는 풀이, 집에 나와 있는 풀인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요 부등식을 이용해서 얘의 대소관계를 찾아간다 라고 하는 건데 우선 첫 번째 뭐 여기 한번 해볼까요? 얘 같은 케이스 자 A 1 B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선생님이 예로 하나만 들어볼게요. 밑에다가 밑을 A로 하는 로그를 다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럴 수 다 취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얘 같은 케이스, 얘 1, 그 다음에 얘 0, 이게 뭐죠? 얘가 1이고, 얘가 0이고, 어떻게 0이 1보다 크죠? 미안. 지금 얘가 A라고 이렇게 쳤을 때, A가 지금 요거 자체죠? 0과 1 사이죠? 그러니까 이게 부등호가 바뀌죠? 그죠? 방향이 바뀌죠? 해서 얘 범위가, 미안. 내가 요걸 못 봤네? 당연히 밑을 A로 칠한 순간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얘 같은 케이스는,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음수. 이렇게 되겠죠? 음수. 오케이? 이렇게 하나 하고, 다음에 B가 1보다 크니까 다시 여기다가 또 얘는 이제 부등호가 그대로 가죠? A, 1, B라고 했을 때 얘한테 가는 밑을 B.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 로그 BA, 그죠? 로그 BA, 얘 있는 거. 그 다음에 로그 AB, 얘, 여기 있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양수다, 음수다, 1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대소 비교하는 게 모든 우리나라 책에 있는 풀이에요. 그죠? 얘 같은 경우에는 나누면 되겠죠. 그죠? 얘는, 요 같은 경우에는 로그 A의 B 빼기 1.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 되는데, 그럼 이게 또 틀린 방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NG, no good,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다. 뭐야? 시간이 오래 걸리고 헷갈려서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뭐라고 얘는 무조건 이렇게 하십시오. 숫자 대입입니다. 숫자 대입. 나중에 선생님한테 만약에 또 논술을 듣는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선생님이 얘를 딱 나눠줘요. 이렇게 문제를 수능용, 논술용 이렇게 나눠줍니다. 얘는 무슨 용입니까? 당연히 수능용입니다. 수능용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과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답 맞추는 게임입니다. 근데 단순히 답을 맞추는 게 아니고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맞추는 게임이 수능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렇게 0, A, 1, B 이렇게 됐대더라. 얘한테 맞는 숫자들만 대입하란 말입니다. 뭐 얘를 2분을 잡고 얘를 2 이렇게 잡아라 이겁니다. 선생님이 쭉 한번 돌아보니까 이렇게 푼 친구들이 3명 있더라고요. 그죠? 잘한 겁니다. 뭐냐면 0과 1 사이에 2분의 1, 얘 3. 이러면 또 찐따, KS 마크 지키는 거죠. 그죠? 국가인증 찐따가 되는 겁니다. 2하고 3 같은 식구들이 아니죠? 2분의 1, 2. 뭐 4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2, 이게 제일 낫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놓고 나면 얘가 다르게 보이죠? 자, 갑니다. 로그 A의 B.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로그,
로그 A가 뭐였죠? 2분의 1, 2. 그죠? 그럼 얘 뭐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아까 얘 음수였죠? 그죠? 마이너스 1. 음수 중에서도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 로그 B의 A분의 1. 그죠? 그럼 얘는 뭐죠? 로그 2의 A분의 1이니까 얘니까 그냥 2 이렇게 되겠네. 그럼 1.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마찬가지로 얘도 A, B에서 1 뺀 거. 그러면 대소관계는 쉽게 나온다. 그죠?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숫자 대입해서 문제 푸시는 거예요. 다음에 시험에서도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눈치도 그죠? 수학에 있어서 선생님이 항상 그때 말했던 분석, 설계, 식에서 분석 있잖아. 얘가 나에게 뭘 말해주는지를 정확히 들어라 라고 할 때 눈치도 좀 있어야 된다. 나는 그게 또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선생님은 내가 뭐 다른 사람 인생을 산 게 아니어서 선생님 내가 공부하고 학생 때 봤을 때 잠깐만 이게 지금 어느 단원이지? 잠깐만 근데 이 문제 위 앞뒤로 뭐가 나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냐면 얘 9번 앞에 8번 7번에서 뭐 나왔냐면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그죠? 나 너 좋아해 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 커피 한잔 할까요? 뭐 라면 먹고 갈래? 이런 식으로 돌려서 말하는 것처럼 의역하는 것도 알아들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 수학에서 의역을 하는 데 있어서 뭐냐면 우리는 수학이다. 그럼 당연히 수학 기호에 집중해서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뭐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거 그죠? 배웠냐? 시그마? 오케이. 그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A가 3서부터 뭐 AK다. 그럼 남들이 보면 이거 와 뭐 잠깐 이거 로그마 뭐 상형 문자인가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안단 말이야. 기호가 돼 있는 거. 근데 물론 이런 기호를 잘 해석하는 게 이과쟁이긴 해요. 그래서 이런 걸 재밌어 하면 이게 이제 수학과 과학은 다 기호로 많이 돼 있으니까 이런 걸 재밌어 하면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걸 재밌어 하면 수학이 재밌더라고. 그게 처음에 시작이 펑션, 함수였죠. F 이렇게 시작되는 게. 그래서 어쨌든 그러긴 한데 더 원스텝 한 발짝 더 나아가려면 뭐까지도 한글까지도 잘 봐야 돼. 수학에서는. 자, 뭐냐면 y하고 x가 있죠. 함수입니다. 함수예요. 그래서 x와 y 사이의 관계식인데 이 관계식을 로그로 관계로 들었기 때문에 로그 함수라고 이름을 명명 지은 것 뿐이고요. 기본은 x와 y를 주는 함수야. 그런 게 뭐라고 했어? 치역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죠? 그럼 치역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지? 치역의 저희가 뭐죠? 함수값들의 모임이에요. x, y 이렇게 번데기 모여서 화살을 쐈을 때 화살을 받은 애들의 모임이 치역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치역이 이거다. 이거의 뜻이 뭐죠? 뭘 구하란 소리야? 얘. 그렇지. 그런 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y 값들의 집합이 a보다 같거나 쭉 작다는 소리야. 다시 말하면 뭐야? 그냥 대놓고 말해서 위에 8번이나 7번처럼 얘 주어진 함수의 최대값이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도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안 묻는다고요. 그죠? 이렇게 묻단 말이야. 이렇게. 그지?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y는 로그 15에 25 빼기 x 플러스 진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 얘 딱 봐도 뭡니까? 밑이 1보다 큰 증가함수죠? 근데 얘는 뭐죠? 마이너스 x제곱하고라 뭐죠? 위로 볼록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얘의 최대값이 전체의 최대값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최대값 묻는 거. 그러면 요 다음부터는 산수고요. 오케이? 요거 해석하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죠? 다음 10번.
자, 10번도 잠깐 별표 쳐놓으시고, 자, 얘도 뭐냐면, 그러니까 뭐 딴 거 없어요. 그냥 요것만. 뭐 이게 문제가 자체가 어렵거나 그렇진 않죠. 얘 같은 케이스를 내가, 얘가 x하고 y 관계식 등호 있네요. 함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분석하는 것도 중요해. x하고 y하고 등호 있잖아. 함수. x하고 등호하고 0이 있어. 그럼 그게 방정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어쨌든 얘도 함수인데, 가만히 딱 보니까 얘 같은 케이스 조금만 암산 이렇게 나눠줄까요? 로그 2의 4, 2. 그죠? 플러스 로그 2의 x. 로그 2의 16, 4. 플러스 로그 2의 x. 그죠? 이렇게 해.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다 안 풀잖아. 그죠? 이렇게 풀어도 되긴 해. 뭐냐면 얘를 y는 해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풀어본 친구 있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학생 때 심시에서 이런 것도 해봤어. 이게 뭐야? 잠깐만. 아, 그럼 얘가 로그 2의 x축이네? 뭐라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했을 때 얘가 x축, y축이 하잖아.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로그 2의 x축.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얘가 y축. 그죠? 이렇게 놓고 풀어도 돼.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낯설잖아. 그러니까 걔는 두렵잖아. 그래서 뭐 하는 거죠? 당연히 치환하죠. 치환한단 말이야. 누구를 로그 2x를 뭐 예를 들어 t로 치환한다. 그죠? 자, t로 치환했어. 반드시 뭐 하라고요? 그렇죠. 이건 그냥 습관입니다. 진짜로 그냥 우리가 양치 다 했으면 당연히 물로 헹궈야 되는 것처럼 양치 다 하고서 나가고 계속 거품 나면서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냥 몸에 배 있어야 되는 습관인 거야. 좋은 습관, 등급 올라가는 습관, 대학생 되는 습관. 뭐라고? 제한범위 확인이라고. 그죠? 그냥 요거 때문에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치환했다 제한범위 확인. 반드시입니다. 왜? 지금 여기에서 내가 주어진 거는 x에 대한 범위가 주어졌지. 근데 그럼 x를 이렇게 놓고 가면은 안 해도 돼. x가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근데 내가 얘를 갖다가 좀 불편하다고 해서 t로 바꿨잖아. 근데 제한범위 확인 안 하면 정말 불편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x에 대한 범위를 t에 대한 범위로 바꿔줘야지요. 그래서 뭐가 되는겨? 로그 2의 1. 그럼 얘가 로그 2x가 t. 그죠? 로그 2의 2 해서 t의 범위를 어디? 0서부터 1까지다라고 다시 세팅해줘서 내가 얘를 로그 2x축이 아니고 t축으로 봤다 그러면 0서부터 1까지로 요 안에서만 다시 확인해서 문제 풀어라. 오케이? 주의. 그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상위권, 최상위권에 올라가면 무슨 싸움? 실수 줄이는 싸움입니다. 누가 2개 실수했고 누가 3개 실수했으면 2개 실수한 친구가 이기는 거예요. 그죠? 진짜 여러분들 그죠? 여기 지금 의원들 뭐 병원들 얼마나 많습니까? 소아과 내과. 근데 다 서울대, 연대, 고대, 병원, 의대 나오신 분들이야? 아니죠. 그죠? 뭐 순천향 의대 나오신 분도 있고 원광대 한의대 나오신 분 되게 많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은 누군 여기 있는 의치 한약수 나왔고 누구는 여기 있는 의치 한약수 나왔으니까 여기 사람들이 여기가 되게 떨어져. 절대 그렇지 않죠. 진짜 수능에서 요거 차이밖에 안 나요. 한두 개밖에 한 문제, 두 문제밖에 차이 안 납니다. 한 문제, 두 문제밖에 차이. 뭐야? 실수 한 번 뜰 했어. 그러면 연세대 의대가 되는 거야. 근데 실수 딱 하나 했어. 그럼 순천향 의대 가는 겁니다. 그 정도 차이예요. 그 정도 차이. 아시겠죠? 그래서 상위권에 올라가면 이런 거 그때 실수 한 번 했네 안 했네 이거 차이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수학이 모든 과목의 뭐 기본이다, 뭐 논리를 담당한다, 뭐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선생님 봤을 때 가장 긴장감을 많이 주게 하는 과목도 수학, 머리에 주름 많이 생기게 하는 것도 수학이에요. 그래서 수학에서 올바른 습관이 잡히면 그래서 수학 잘해도 다른 과목도 잘해 라고 하는 게 100%는 아니지만 나를 보더라도 100%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긴 해요. 그죠? 근데 태생 자체가 선생님처럼 어문학 계열이라든지 역사 계열로 그죠? 찐따 기질을 갖고 태어나면 잘 못하지만 수학과 과학은 잘 그지? 근데 그죠? 약간 좀 장애가 있었어요, 선생님. 내가 진짜 국어 남들만큼 했으면 그죠? 나 진짜 선생님 그랬잖아. 내가 고3 때 내가 독서실 앞에 딱 치대가 딱 붙여놓고 했는데 국어만 남들만큼 했어도 국어만 근데 의대 뭐 가는데 국어 잘할 그냥 서로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이 말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국어가 근데 야 나는 그 고전문학 이런 거 있잖아. 옛날 언어 거기도 법칙 있잖아. 와 난 그 법칙은 진짜 와 지금도 기억나.
왜냐면 나는 선생님 학원에 대한 기억이 없으니까. 기존 친구들은 알겠지만 선생님은 지금 맨날 이렇게 학원에서 밥 먹고 살지만 선생님은 고등학교 다닐 때 학원 안 다녔다 그랬죠. 그래서 중3 겨울방학에서 이제 고1 올라가는 겨울방학, 그죠? 요 3개월. 3개월 동안 학원을 딱 다녔는데 그때 좀, 요 좀 인기 없는 강사네? 이러면 한 300명 정도, 200명 정도 있는 강의실. 야, 좀 인기 있다 이러면 한 700명 있는 강의실. 옛날엔 그랬었어요. 애들도 엄청 많고. 떼거지로 막 이렇게 수업하고. 그럴 때였는데, 국어, 수학 수업 듣고 하다가 국어 수업을 듣다가 진짜, 그거는 이제 좀 명수가 좀 적었어. 한 70명, 50명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수업을 듣는데, 선생님 막 고전, 옛날 언어 막 이렇게 수업하는데, 진짜 내가, 그 당시 학생이니까 뭐 술 먹고 이런 것도 없지만, 뭔가를 가만히 이렇게 있는, 놀이기구를 탄 것도 아니고 하는데, 토가 쏠려서 어지러서 한 거는 그때 처음이었어. 그래서 국어 수업을 막 고전문학 막 수업하시는데, 자, 잠깐 쉬죠라고 했을 때, 선생님 내가 중간쯤 앉아있었는데, 진짜로 쉬죠라고 했을 때, 후다닥 나가서 화장실 가서 진짜 헛구역질 했어. 너무 어려워서, 너무 이해가 안 돼서. 그 선생님 성격에, 그래, 짱,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봐. 결국엔 졌잖아. 작년에 전사했어. 야, 이건 내가 할게. 야, 요즘에도 국어에 그런 건 있어? 있어? 나는, 와, 진짜. 국어만 내가 좀 잘했어도. 진짜. 자, 볼게요. 11번. 얘도 당연히 별표. 이런 거 잘 나오죠? 이런 거 잘 나와. 라고 하는 게 어떤 케이스냐면, y는, 야, 이건 식도 길더라네. 그죠? y는 32x 로그 2분의 1의 ex가 이거야. 그죠? 자, 그럼 잘 봐봐. 이렇게 됐을 때, 선생님 좀 전에도 한 번씩 돌아서 이렇게 잠깐 봤을 때 한 명한테도 내가 약간 얘기해 줬는데, 여러분 이제 2학년 3학년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2월달 교재에서 수트를 보면 이제 그게 수능용, 위에다 그냥 대학 수학능력 시험 대비 이렇게 써놨는데, 그런 수능형 문제를 딱 보면 상당히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수천 수백 가지가 아니야. 진짜 이 패턴을 벗어나지 않는단 말이야. 선생님 그랬잖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고등학교 수학, 과학, 영어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도 보이지만 얘는 학문이 아니야. 대학교 가서 공부하는 학문을 제대로 하기 위한 도구, 수단을 지금 갈고 닦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죠?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 안 그러면 이게 너무 무겁잖아. 내가 이걸 접목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렇지만 얘는 그냥 하나의 수단이야. 그런데 그러면 그 수단이 수천 수만 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딱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이런 패턴이 싹 정리가 돼요. 자, 이런 패턴 유형 뭐냐면 로그가 들어가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이거 자체가 뭐냐면 나를 불편하게 하는, 나중에 이제 2학년 3학년에서 이제 어려운 문제 보면 뭐 풀다가 딱 막혀. 그러면 3, 4등급, 2, 3등급 친구들 이러고 이거 나 막혔네 이러는데 레알 1등급 친구들은 아싸 막혔네. 뭐야? 막혔다는 소리는 나한테 힌트를 주어주는 겁니다. 수학에서 뭐 때문에 막혔는지만 알면 해결할 기미는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나 얘 때문에 못 풀었네, 막혔네? 그럼 요 새끼만 해결하면 되겠네 라는 거예요. 그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 가장 기본적인 것만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화려한 스킬을 갖고 쓰는 게 없단 말이야. 뭐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할 건 뭐냐면, 선생님 나중에 만약에 확통 수업을 좀 듣는 시간 거의 없겠지만 나중에 하면은 무조건 내가 경우만 하나 해서 경우 단어로 연속시키고 하는데, 얘 같은 케이스도 뭐냐면 내가 뭐가 부족한지 뭐만 하면 되는지를 확인하면 돼. 뭐 때문에 불편해? 저는 그냥 저는 이 11번이라는 이 문제 수가, 저 4점이라고 하는 이 점수 때문에 불편해. 이러면 할 말 없어. 그러면 안 돼. 내가 뭐 때문에 불편한지를 알아야 돼. 뭐 때문에 불편해? 32라는 숫자 때문에 불편해? X란 것 때문에 불편해? 아니야. 얘 때문에 불편한 거야. 왜? 지수가 너무 복잡하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내가 뭐든지 지수를 가르쳐서 로그든 상학함수 할 때 미분했을 때, 자, 이 단원이 응애하고 태어난 이유가 뭐예요? 라고 항상 알려주잖아. 그게 진짜 큰 거라니까. 내가 했잖아. 로그라고 하는 게 왜 나왔다고? 밑이 3만해서 몇자리 수야. 그 다음에 여기에 199 해서 몇만승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것만 해도 큰 수인데 얘를 갖다 이만큼을 더 곱했대. 얘가 지수가 지수 역할을 못하게 해서 L, O, G를 땅 쓰는 순간 얘가 뭐야? 뻑 해서 상수를 전략해버린단 말이야. 이것 때문에 로가 나왔거든. 그러면 얘도 얘 때문에 불편하네? 그럼 얘가 없어지면 좋겠네. 그럼 없어지면 좋겠다고 또 이렇게 주위 두 이름 들어가다가 누가 보는 사람 없지 않아서 막 지우개를 지워? 합격점 연대에서 내 이름도 지워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뭐 하는 거죠? 앞에다가 로크를 딱 쓰이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의 잔 스킬, 조그만 스킬은 뭐냐?
밑을 15라는 상용 로그를 해도 되지만 가만히 숫자를 파악, 분석 뭐야? 2분의 1, 2, 32 누구의 식구들이야? 2의 거듭제곱 식구들이잖아. 그러면 이렇게만 쓰시면 게임 끝이라는 겁니다. 그죠? 아 그렇구나. 당연히 여기도 해야 되죠. 여기는 내가 지금 한 거고. 그러니까 등호와 성립하는 양쪽에 똑같이 씌우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로그 2y는 약간 머릿속에 남겨두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하면 앞에 로그를 땅 취하는 순간이 뭐든가 얘가 뚝 앞으로 떨어진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정확하게 이쁘게 항상 수학을 일목요연하게 이쁘게 잘 적을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이제 복잡한 문제 막 문제 풀다 보면 이게 어느 과정이었더라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쓰란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씩을 다 쪼개. 그럼 얘가 2 마이너스 이렇게 쪼개. 그럼 요 부분 다시 이렇게 쪼개지죠? 그럼 어떻게 되는겨? 얘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로그 2x 다음에 곱하기 다음에 얘가 5 더하기 로그 2x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로그 2x를 뭐 또 t로 치환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죠? 필요한 친구들 잠깐 적어 놓으시고요. 어디 보면 막혔다. 뭔가 날 불편하게 한다. 그게 힌트라는 거야. 수학에서 고난이도 문제 풀 때 불편한 것만 해소하면 되겠네. 근데 그 해소하고자 하는 그 도구는 여러분이 충분히 알고 있는 거야. 더하기, 빼기, 치환 뭐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머니 속에 있는 무기들을 적시적소에 활용만 할 수 있게끔만 그거 해주는 게 선생님 역할이죠. 다음에 14번 대부분 다 잘 또 푸셨겠지만 다시 한번 또 강조하기 위해서 시험에 너무나 100% 1000% 나오니까 그리고 지금 하는 설명도 비단 로그 뭐 함수에서 방정식 부등식에서 14번 문제만 푸는 게 아니고 다른 것까지 적용되는 거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봐봐 미지수 x가 있고 등호가 있고 0이 있죠? 그럼 얘는 방정식입니다. 방정식인데 로그가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명명을 로그 한 방정식이라고 지은 것 뿐이에요. 그리고 딱 이제 문제를 분석해보니까 밑이 4분의 1, 뭐 얘 2의 거듭제곱 식구들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어쨌든 얘는 뭐라고요? 로그 방정식이든 뭐든 간에 방정식이라고요. 방정식. 그죠? 그럼 수학에서 방정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미지수 x와 등호가 있는 걸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한단 말이야. 미지수 x와 등호 있는 거. 예를 들어 이거죠. 3x 플러스 뭐 9는 0 이렇게 했어.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문제 1차 방정식 이렇게 하잖아. 그때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근 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얘가 x의 값이 얼마죠? 뭐 마이너스 3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수학에서 근, 해 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어떤 방정식이든 얘가 지금 1차 방정식 x만 있으니까 x는 이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방정식 내가 그냥 방정식이었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방정식,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삼각 방정식, 모든 방정식의 유리 방정식, 무리함 모든 방정식의 근 이라고 하는 것은 단원 불명이야. 그냥 불문이고 무조건 이 형태야. 수학은 기호와 정의학문. x는 이라고 쓰는 게 근이야. 다시 말하면 로그 4분의 1의 x는 이게 근이 아니라고. 알겠지? 그냥 x는 이야. 이 관점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잘 봐봐. 그렇구나. 그러면 방정식에서 근이라는 것은 무조건 x는 이라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삼각형이 있으면 삼각형이고 이 똥 표시가 있으면 똥이 근이 되는 거야. 그러면 봐봐봐. 우리가 보통 수학에서 x는 우리가 보통 알파 이렇게 써요. 뭐 하나가 더 있을지 모르니까 그냥 베타로 할게. 왜냐면 두 근이나 있으니까 베타 이렇게. 다시 말하면 얘가 로그 방정식이든 지수 방정식이든 뭐든 간에
진짜 이거 중요한 거야. 근! 이런 말이 있으면 그냥 x는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여기에서 봐. 다시 해석한다. 두 근의 곱은 16이다라는 것은 뭐? 곱하기 뭐야? 알파 곱하기 베타야. 이게 16이라고요. x1 곱하기 x2라고요. 근데 잘 봐봐. 내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얘를 이용해야 되잖아. 그럼 x는 알파, x는 베타라는 소리는 x 대신에 알파, 베타를 써도 된다는 소리네. 다시 말하면 내가 문제를 푸는 데서 도구, 유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로그 4분의 1의 알파와 로그 4분의 1의 베타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주어진 게 이거야. 근데 나는 요거 갖고 문제 풀어야 돼.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하고 곱해져 있는 값을 우리가 알잖아. 그래서 이렇게 생긴 얘한테서 방정식에서 잘 봐. 이놈의 에서의 그는 당연히 알파 베타긴 해. 근데 잘 봐봐. 그냥 내가 얘를 그대로 놓고 보면 다시 로그 4분의 1 x 그냥 이제 잘 봐봐. 얘를 t라고 치환할게요. t라고 치환할게요. 그럼 얘를 다시 써주면 어떻게 되죠? t 제곱 마이너스 k 로그 이거 로그가 얘 t죠. kt 빼기 4는 0이잖아. 그럼 잘 봐봐. 2차 방정식과 얘네의 두 근을 t1, t2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죠? 근데 여기서 t1이 뭐라고? 얘가 로그 4분의 1의 알파고 얘가 뭐라고? 로그 4분의 1의 베타라고요. 그죠? 근데 나는 여기서 알파, 베타 두 개 곱해 있는 게 있어. 그러면 얘한테서 곱해져 있네. 그럼 다시 말해서 얘한테서의 근과 계수관계에서 t1 더하기 t2가 여기서 보면 k고요. 그 다음에 t1 곱하기 t2가 곱한 것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두 개 곱, 여기 곱 이거 이용해야지?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쵸? 얘는 알파, 베타 지금 x1, x2고 얘는 t1, t2잖아. 그래서 뭘 이용하는 거야? 얘를 이용하는 거죠. 얘한테서는 두 군의 곱인데 요 치환된 2차 방정식에서는 두 군의 합. 왜? t1 더하기 t2를 다시 쓰게 되면 이게 뭐라고요? 로그 4분의 1의 알파 더하기 로그 4분의 1의 베타잖아.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로그 진수의 성질에서 4분의 1의 알파 곱하기 베타로 바뀌어버리잖아. 그래서 여기는 얘가 16이다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게 근데 이렇게 좀 헷갈려. 그죠? 주의, 조심. 모든 방정식이 통용됩니다. 하여간 근, 어떤 방정식이든 간에 근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x는이지 뭐 2x승 지수 방정식이라고 해서 2알파 이게 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x는 자, 15분도 잘 나오죠? 왜 이렇게 풀었을까요? 그죠? 한 번 좀 잘 좀 보고 풀지. 응? 그죠? 다행히 현수가 방정식을 푼 결과인데, 근데 여러분들 이거 중학교 때 됐었습니다. 2차 방정식에서 누구는 1차 함계수를 잘못 봤고요. 누구는 상수항을 잘못 봤다. 이렇게 했어. 그죠? 그럴 때 문제를 어떻게 풀었더라? 그러니까 그때 그 문제를 그냥 약간 외우듯이, 그 다음에, 이 타입은 이렇게 푸는구나. 라고 했던 친구들은 2년 뒤에 또 이렇게 브레이크가 또 걸리는 거야. 그죠? 얘는 똑같잖아. 그죠? 2차 방정식에서 그 2차 t로 돼 있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x제곱 이렇게 돼 있는 x가 로그 3의 x로 바뀐 것 뿐인데. 그죠? 뭐 또 헷갈리면 또, 이제는 이제 더 이상 헷갈리지 말고 딱 잡으면 되겠죠? 자, 현수는 상수 C를 잘못 보고 풀었다. 주어진 방정식의 옳은 해를. 자, 또 나오죠? 옳은 해. 했죠? 근데 거기 뭐라 써 있어? 로그 3 x라 써 있어? 안 써 있죠? x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x가 알파 베타일 때 알파 베타 값을 구하십시오. 자, 근데 봐봐봐. 다영이의 답은 x가 9고, 그러니까 얘도 해, 답. 해, 근, 답. 이게 전부 다 같은 표현이죠. 답이, 근이, 해가 x가 9 또는 x가 81이래. 그러면 얘는 뭐라고? 그럼 봐봐. 다영이가 B를 잘못 보고 풀었다는 소리는 A하고 C는 옳게 봤다는 소리고요. 현수가 C를 잘못 봤다는 소리는 A하고 B는 옳게 봤다는 소리죠.
그러면 잘못 본 거는 말 그대로 잘못 본 거니까 그럼 배려버리니까 보지 말고 잘 본 것만 좀 보자 이거야. 그죠? 그때 근데 뭘 구하는 거야? 아, 근을 다 구해라. 오케이.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첫 번째. 다형 시점. 다형 시점에서 보면 우선은 치환을 좀 먼저 공통적인 거죠. 로그 3x를 t로 치환하고요. 솔직히 얘는 지금 x의 범위가 따로 안 나왔죠. 그럼 얘는 치환했을 때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얘는 치환 범위가 따로 없죠. at의 3승 bt 더하기 c는 0이야. 자,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다형 시점. 다형은 뭐냐면 a하고 c는 옳게 봤단 소리야. 그럼 a하고 c 그쵸. 여기 3을 내가 제곱. 다형은 A하고 C는 옳게 봤다는 소리야. 다시 말하면 뭡니까? 두 근과 계수관계에서 두 근의 곱은 값이 제대로 봤다는 소리네. 그죠? 오케이. 그래서 얘가 근이 뭐였죠? X가 9 나왔고 X가 뭐 나왔어? 81분의 1 나왔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X가 9? 그러면은 요 T 입장에서 보면 T의 근에서는 뭐냐면 X가 9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다 X가 9. 즉 뭐죠? 로그 3의 9. 그 다음에 뭐죠? 로그 3의 81분의 1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고 얘는 뭐죠?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 2고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의 T1이고 얘가 하나의 T2 이렇게 되겠죠. 얘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T1, T2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해서 다행이한테서 본 두 개의 근은 요거고요. 그죠? 2하고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T1, T2 이제 그 마지막 이제 근과 계수하자. 그럼 요게 근으로 봤을 때 두 근의 곱은 제대로 본 거야. 그럼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8이 뭐죠? 얘네 두 개. A분의 C 이렇게 되겠죠. 그죠? 해서 C는 마이너스 8의 A가 될지 뭐 A는 뭐가 될지 그거는 이제 그 뒤에 것까지 같이 한번 보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리할지는 그 뒤에서 잠깐 볼게요. 그 다음에 현수. 현수 입장에서 보니까 얘는 뭐였냐면 X가 한 번만 더 연습할게요. 헷갈릴 수 있는 친구도 있으니까 X가 3분의 1, X가 27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요 T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가 되는가? 로그가 함수 그 모양 그 자리 그대로 근이 뭔지를 정확히 보란 말이야. 얘가 뭐였어요? 3. X가 3분의 1. 그럼 여기다가 3분의 1. 로그 3에 27. 오케이. 그럼 얘는 뭐가 되는? 마이너스 1. 얘는 뭐 되는 거야? 3. 그래서 이것도 하나가 T1이고 이것도 하나가 T2인데 현수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를 지금 개수를 잘못 봤으니까 두 개의 답이 틀리죠. 그죠? 같은 식에서. 어쨌든 현수 입장에서 봤을 때 얘는 A하고 B를 제대로 봤어. 다시 말하면 뭐야? 두 개의 근의 합은 맞다던 소리야. 그지? 그래서 얘한테는 뭐죠? 두 근의 합. 뭐 되는 거야? 2. 얘는 뭐죠?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럼 여기서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다 A가 공통이니까 얘는 C는 마이너스 8에 이렇게 쓰면 되고요. B는 마이너스 2에 이렇게 쓰면 되겠다. 해서 B 자리에다가 C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저것들 다 대입해서 산수계 사시면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겁니다. 제대로 본 자료들만 갖고 보시고 다시 식을 마지막에 제대로 된 식을 세팅.
다음에 수원의 오늘 마지막. 자, 23번 또 별표 쳐놓으시고 주의라고 하는데 좀 이따가 뭘 주의할지는 선생님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x에 대한 방정식 요놈이 실근을 갖도록 하는 상수 a 값의 범위는, 자, 이런 것도 하나 잘 보자. 얘 앞에서 지금 이런 말이에요, 그죠? 이런 말이 진짜 지나치면 안 된다고요. x에 대한 방정식 뭐 얘가 지금 무슨 방정식이야? 얘는 2차 방정식이야. 그냥 무슨 함수? 다항함수야. 약간 다항 방정식이죠. 뭐냐면 개수 숫자의 로그가 들어간 거지, 얘가 진수나 밑자리에 x가 들어가서 x하고 y 사이에 뭐 방정식 함수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고 얘는 그냥 개수 부분에 로그가 들어간 것 뿐이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3x라고 할 때 3을 로그 2a 제곱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야. 그죠? 그래서 얘는 그냥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야. 그러네. 그럼 얘가 실근을 가진다? 아이고, 네가 뭐가 되던 간에 네가 실근 가져? 뭐죠? 판별식이 0보다 크러 갔다. 이것만 풀면 되겠죠. 그죠? 그렇구나. 그래서 갑니다. 자, 그럼 얘 판별식 2 마이너스 로그. 자, 여기서 요거는 a 제곱이다라고 하는 것을 밑으로 좀 내려서 로그 2의 a 제곱 마이너스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4ac 해서 0보다 크러 갔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또 로그 2의 a를 t라고 치환해. 얘도 특별한 범위는 없으니까 그저 그냥 t 그대로 쓰게 되면, 자, 좀만 암산할게요. 그럼 얘가 이제 t가 됐어. t가 됐고 2를 끄집어내면서 제곱되니까 4로 나가죠. 1 빼기 t 제곱 빼기 16. 그럼 얘도 또 약분해주면 4 약분해주면 얘가 4 풀어놨다 이렇게 될 거고요. 다시 그럼 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 그죠? 풀어놨다.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죠? 1, 1, 3, 1 마이너스. 이거 뭐야 이게? 그러면 작은 것보다 더 작고 t가 마이너스 1보다 t가 3보다 더 크다 이렇게 되겠다. 그럼 우리가 t의 범위를 찾는 게 아니고 뭐죠? 그죠? 상수 a 값을 보니 다시 말하면 이제 다시 제대로 돌려놔야겠죠? 제대로 돌려놓으면 얘 뭐였어? 아까 로그 2의 그러면 로그 2의 a 마이너스 1 로그 2의 a 3. 그럼 여기서 a의 범위가 답 3번 아닌가? 그렇지. 그죠? 이렇게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푼 친구는 부활의 기회를 놓친 거죠. 뭐냐면 보기에 답이 있죠. 그럼 내가 뭘 틀렸다라고 체킹이 안 돼요. 그래서 처음 문제 풀 때부터 선생님이 늘상 말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라는 소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얘가 보기에 답이 없으면 한 번 더 혹시 내가 놓친 게 있나 하고 다시 한번 문제를 봐. 근데 당연히 이렇게 해서 3번에 딱 답이 있으면 회생 불능되고 넘어갑니다. 씩 웃으면서 얘는 내가 점수 개했구나 이러면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검토할 기회조차, 의구심, 퀘션 마크를 가질 기회조차 날려버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늘상 분석했을 때 얘가 제대로 문제 풀 때 항상 그 좋은 습관을 가져라, 즉 알고리즘, 좋은 알고리즘 갖고 있어라고 하는 것이, 얘는 지금 알고리즘이 what the fuck이야. 그냥 나는 와 문제 돌려가 풀어 하는 거잖아. 알고리즘, 생각의 흐름, 순서 잘못됐다고. 뭐가 있는 거야? 로그가 있잖아. 그죠? 로그가 있을 때 얘의 주의할 사항을 봐야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주의 뭐야? 범위야. 범인데 잠깐만 선생님이 내가 아무리 시간 없어도 이런 걸 좀 개념적으로 저기 봐야죠. 자, 진수 조건과 밑 조건이라고 했을 때 진수 조건은 뭐였죠? 양수죠. 밑은 뭐였더라? 그냥 1이 아닌 양수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거 진수와 밑 조건이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로그는 어느 범위 안에서 정의돼? 실수 범위 안에서 정의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럼 진수가 갖고 있는 또 의미는 뭐냐라는 겁니다. 뭐냐면 봐봐.
시간 있으면 잠깐 좀 얼른 해보라고 할 것 같은데 y는 로그 x제곱과 y는 2 로그 x. 자, 두 개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손아 뭐가 달라? 저 로그 x제곱에서는 진수 자체가 x제곱이잖아요. 그래서 x 값이 음수여도 제곱돼서 나와서 정의될 수 있는 로그 값이 저 오른쪽에서는 지수를 앞으로 내렸으니까 그래서 범위가 결론적으로 두 개의 함수는 뭐가 달라? 정의가 그렇지. 두 개의 함수는 정의가 다른 거면 완전 다른 새끼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 봐봐. 얘한테서 자 진수 정확하게 얘 뭐야? x 제곱이 진수야. 얘한테도 진수 x가 진수야. 그죠? 그러면 진수라고 하는 케이스는 뭐라고요? 얘 조건 로그다라고 쓸 수 있는 것은 얘가 0보다 크다고 얘가 0보다 크다야. 그죠? 그래서 얘한테서는 뭐냐면 결국에 x가 0만 아니면 돼요. 그죠? 그랬을 얘 함수는 우리가 많이 보던 겁니다. 뭐냐면 원래 y는 로그 x가 이 정도면 y는 로그 x는 이 정도 될 거예요. 조금 같은 값으로 2배 올라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어쨌든 그림 형태는 똑같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1 이렇게 해서 y는 얘가 2 로그 x야. 근데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돼? 완전 다른 놈입니다. 이걸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친다면 얘를 내가 fx라 친다면 이게 바로 뭐 되는 거죠? f-x는 fx예요. 맞아 안 맞아? x에다 마이너스에 대입해 똑같죠? 무슨 함수야? 우함수. 뭐야? y축을 점근선을 하고 이렇게 생긴 함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근데 잘 봐봐.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최종적으로 진수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정의역이라고. 이게 바로 정의역이라고. 여기까지도 알아놔야 나중에 고뇌도 문제를 풀 수 있어. 뭐야? 로그에서 지금 x가 여기 진수 자리에 올다. 근데 x가 또 밑에 갈 수도 있죠. 그죠? 이 x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뭘 말하는 거야? 이 함수의 정역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그림의 폭심한 예를 들어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어떤 거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 뭐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게 그게 바로 뭐야? 그럼 내가 그 범위에서 확인했잖아. 여러분 다 지금까지 그렇게 풀었잖아. 그걸 갖다가 근본적으로 딱 다시 보면 함수에 뭐였어? 정역 범위 말해주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그냥 그런 식으로 또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얘가 이렇게 했잖아. 그럼 다 제대로 보자. 얘한테서 진수는 뭐야? a 제곱이야. 선생님 근데 있잖아요. 그러면 그럼 얘가 다른 건데 우리가 문제 풀 때 이렇게 된 것은 얘가 앞으로 떨어뜨려서 문제 풀잖아요. 그래 문제 풀어. 그럼 뭐야? 이게 떨어뜨리면 얘 이렇게 놓고 풀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로그 변환의 그 식에 의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풀잖아. 근데 얘 같은 케이스 우리가 문제의 편의상 근데 로그가 탄생된 이유가 지수를 밑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문제를 풀리게 하지만 이 자리에 만약에 뭐가 있어? 미지수 x가 들어간다면 그 범위는 반드시 확인을 해주고 넘어가야 되는 소리야. 그냥 상수일 때 상관없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근데 여기가 미지수 x가 들어가 있어. 어떤 범위를 표현한 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미지수 x가 들어가도 이렇게 풀긴 해. 그죠? 근데 풀어도 마지막에 확인할 때는 요거에 대한 진수에 대한 범위를 제대로 확인해 줘야 되는 소리야. 그래서 이미 지금 이 별거 아닌 거 그냥 이게 진수잖아.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고 그럼 얘가 0이 아니면 돼 라고 하고 지나가도 되는 거를 이렇게까지 다시 한번 해주는 거야. 두 개는 엄청난 차이. 그죠? 여기 a 제곱 있으니까. 그래서 진수가 얘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a 제곱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어쨌든 실수잖아. 실수를 제곱했을 때는 항상 0보다 크는 것 같은데 0보다 크다니까 0인 케이스만 제외하면 된다는 소리잖아. 다시 말해서 이 뜻은 a가 0이 아니면 된다는 거다. 그래서 요쪽은 상관없지만 2분의 1보다 작은 쪽에는 뭐까지 포함돼? 0이 포함되잖아.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쓸 것 같으면 자 표기하는 방법이 두 개야. 이렇게 쓸 것 같으면 여기다 뭐야? a는 0이 제외 이렇게 쓰시던가. 얘는 다른 색깔로. 인포 떴다니까. 얘를 뭐라고? 이렇게 쓸 것 같으면 a가 단 0에는 0이 포함되지 않아요 라고 쓰던가 아니면 아싸라게 a가 0보다 이렇게 쓰던가. 이게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적어놔.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틀린다. 이건 진짜, 보기에 무조건 있다니까, 이거는. 잘못된 답이. 회생 불능. 그리고 막 시험 좀 나와서 막 따지는 거죠. 선생님, 저 점수가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이리 와봐. 이러면서. 우리는 이런 지뢰를 살살 피해가자 이거야.
다음 주 토요일 날도 합니다. 다음 주 뭐 여러분 목요일 금요일 날 저녁 5시 8시까지 한다고 해도 그 다음 또 다시 토요일 날도 해요. 그러자 그 다음 주는 이제 못하죠. 설 연휴니까.